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중국 당국이 요소 수출 통제에 나섰다는 외신 보도에 정부가 공식적 수출 통제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여 중국 정부가 수출 통제에 나서더라도 차량용 요소는 최소 2개월치가 확보돼 있고 대체 수입처도 갖춰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료 완제품 재고량도 넉넉한 상황이라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김종혁 기자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정부 지시에 따라 중국 대형 비료 제조업체 일부가 이달 초부터 요소 수출 신규 계약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중국 내 요소 가격이 상승하자 일부 제조업체에 수급 관리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그러자 2년 전 요소수 대란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당시 비료 수급난이 벌어지자 중국이 요소 수출을 통제했고 그 여파로 국내에선 차량용 요소수 가격이 10배 넘게 폭등하며 품귀 현상까지 빚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요소 수출 통제는 없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중국 화학비료 업체 중 한 곳에서 비료용 수출 물량 축소 방침을 발표한 정도라며 과거와 같은 포괄적인 수출 제한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차량용 요소는 민간과 공공부문을 합쳐 최소 2개월치 재고가 확보돼 있고 카타르와 베트남 등 대체 수입처도 마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올해 비료용 요소 예상 소요 물량 38만 6천 톤 중 77.4%인 29만 9천 톤을 이미 확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비료 완제품 재고량도 25만 톤이 넘는 만큼 행여 중국 정부가 수출 통제에 나서더라도 국내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종혁입니다. 애플이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 15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중앙정부기관 공무원들에게 업무용으로 아이폰을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인데요. 아이폰 금지령이 정부기관을 넘어 국영기업과 다른 공공기관으로 더 확대되면서 아이폰 판매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에 애플의 시가총액은 이틀 만에 무려 253조 원 증발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김태종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7일 뉴욕 증시에서 애플 주가는 전날보다 약 3% 하락한 177.56달러, 약 23만 7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3.6% 떨어진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의 하락세입니다. 한때 3조 달러를 넘었던 시가총액도 이틀 만에 1,897억 달러, 우리 돈 약 253조 원이 날아가며 2조 달러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중국에서 애플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관측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중앙정부 기관 공무원들에게 업무용으로 아이폰을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아이폰 금지령은 정부기관을 넘어 국영기업과 다른 공공기관으로 더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Clearly, China is a big market for a lot of American companies, but particularly companies like Apple versus China sort of tit-for-tat trade battle. Then now it seems that certain companies such as Apple in this case can be affected by it as well. 중국 최대 통신 장비 기업 화웨이가 지난달 29일 출시한 신형 프리미엄 스마트폰도 애플의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메이트 60 프로라는 이름의 이 스마트폰은 초기 물량이 몇 시간 만에 매진되고 구매 대기자 행렬이 이어지는 등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 속에 지난 3년 동안 5세대 이동통신 스마트폰을 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출시한 메이트 60 프로는 첨단 반도체 장비를 갖춰야 하는 7나노미터 공정 프로세서가 내장돼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Really an amazing level of quality that we didn't expect to see. So it's certainly world class. 이 때문에 아이폰 이용자들이 다시 화웨이로 돌아서면서 애플이 2024년 아이폰 출하량 예상치의 1,000만 대를 이룰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1,000만 대는 지난해 아이폰 출하량의 약 4.5%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뉴스 김태종입니다. 경찰이 살인 예고글을 쓴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근까지 약 500건의 수사에 낭비된 행정 비용을 받아내겠다는 건데요. 112 허위 신고를 한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비춰봤을 때 충분히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살인 예고와는 상황이 다르고 구체적으로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관건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50대 남성이 112에 300회 넘게 허위 신고를 합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상대로 약 580만 원의 손해를 입혔으니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이 살인 예고글 작성자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최근까지 약 500건의 수사에 착수하면서 낭비된 행정 비용을 묻겠다는 겁니다. 앞서 112 허위 신고 사건의 판례에 비춰봤을 때 충분히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법리적으로도 살인 예고글과 국가가 입은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일시나 장소 대상 등이 구체화되어 있고 그 범죄를 막기 위한 출동 등 준비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점이 입증이 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글을 하나 썼다 해서 경찰력이 얼마 정도 투입되는지 이게 객관적으로 산정이 어려우니까 그 액수를 얼마로 산정할지 이게 제일 힘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어느 수준의 글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나 법 규정이 사실상 없어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한 손해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의 무차별적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기후변화, 사회구조의 변화 등으로 안전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입니다. 하루 수만 명이 이용하는 고속철도가 터널 안을 지날 때 사고가 발생한다면 승객들은 어디로 또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이런 대형 사고 발생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이 오늘 새벽 처음으로 진행됐습니다. 정래원 기자입니다. 수서역에서 출발한 SRT 열차가 지하터널을 지나다 연기와 함께 급정거합니다. 불이야! 불이야! 기장이 우리 열차 1, 2호차 통로 사이에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실제로 발생하진 않았지만 객실 내 갑작스러운 화재로 열차가 터널 안에서 멈춰버린 사고 상황을 가장한 겁니다. 훈련 장소는 성남시 지하 50m 아래에 위치한 길이 50.3km의 율현 터널. 승객 역할로 탑승한 50명은 곧바로 안내방송에 따라 코와 입을 막고 비상통로로 대피합니다. 지하터널 속 객차 불을 끄기 위해 소방관들은 지하 방수구를 이용해 진입합니다. 부상자를 터널 밖으로 끌어내거나 시신을 수습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한 훈련도 합니다. 기후변화 그리고 사회구조 변화 등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없던 대형 위험 요인을 발굴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2016년 SRT가 개통한 이래 처음 실시된 현장 훈련입니다. 열차를 실제로 이동하고 늘 하는 시설 관리에도 차질이 없도록 훈련은 새벽 2시부터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대형 재난에 대비한 실전 합동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폭발물을 장착한 우크라이나 잠수함 드론이 러시아 해군 함대에 접근했을 때 스타링크가 공급하던 통신이 끊기는 바람에 작전이 무산됐고 이후 인터넷 복원을 요청했지만 머스크가 들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핵무기 대응이 두려웠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브 잡스의 전기를 집필한 월터 아이작슨이 곧 발간할 일론 머스크 전기입니다. 미 CNN 방송은 이 책의 일부를 발췌해 머스크가 지난해 엔지니어들에게 크림반도 해안 근처에 스타링크 위성 통신망을 끌 것을 비밀리에 명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기에 따르면 폭발물을 장착한 우크라이나 잠수함 드론이 러시아 해군 함대에 접근했을 때 통신이 끊기는 바람에 작전은 무산됐고 당시 인터넷 연결을 복원해달라는 우크라이나 측 관청을 머스크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머스크의 이 같은 지시는 러시아가 핵무기로 대응할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기 때문이며 이는 억만장자의 딜레마라고 아이작스는 적었습니다. 개전 초기 머스크의 스타링크 위성 단말기 지원 덕에 우크라이나는 휴대전화 통신망과 인터넷 네트워크가 파괴된 상황에서도 계속 전투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스타링크를 러시아 공격에 쓰기 시작하자 머스크는 자신의 결정을 되돌아보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이 측에는 위성 인터넷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벌어졌던 갈등도 언급됐습니다. 당초 머스크는 우크라이나의 스타링크 서비스를 무한정 제공할 수 없다며 미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가 바로 다음 날 계속 무료로 공급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스페이스X 사장인 근 쇼트웰은 이에 머스크의 헛소리 때문에 펜타곤이 지급하기로 한 수표가 날아갔다며 격분했다는 내용도 고스란히 책에 담겼습니다. CNN은 이 같은 에피소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개되면서 머스크가 처한 독특한 위치를 보여준다며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미 관리들이 무시할 수 없는 권력 브로커가 됐다고 짚었습니다. 연합뉴스 김지선입니다.